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남편에게 아내는 문득 조론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아내의 조론 요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애써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쉬려고 앉았는데 뜬금없이 조론이라니. 그의 첫 반응은 내가 평생 가족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돈 좀 적게 번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나이 때 남자들의 공통적 반응이기 쉬울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이제까지 권위도 있었고 한창 활동할 때는 아무도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경제권이 서서히 넘어가면서 아내도 자식도 내 말과 행동에 딴지를 걸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집에서 우통 벗고 다녀도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말에는 별다른 트집을 잡은 적이 없던 아내가 갑자기 사사건건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 건재한데도 사회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가정 내에서도 대접이 예전 같지 않고 주위에서 말로만 들었던 조론마저 요구하다니. 거기 더해 아내는 집까지 나누자고 합니다. 아내의 갑작스런 조론 요구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반면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오래 참아왔습니다. 가족들이라고 예의 갖추지 않고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싫었고 아이들에게나 나에게 툭툭 내뱉는 말투도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렇지만 애들을 키워야 하고 생활은 이어가야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장이었다면 퇴직이라도 있을 텐데 아내와 엄마의 일은 퇴직도 없습니다. 나이 든다고 누구에게 뒷바라지 받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끝없이 나의 인생은 없이 남을 보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부부간에 이렇다 할 대화도 없고 이를 핑계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남편, 이제는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은데 조론하자고 집을 팔아 나누자고 하니 대뜸 이 집 내가 샀냐 라고 합니다. 같이 가족을 먹여 살렸어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이라 주장도 못하는 현실. 그래도 아이들은 이해해 줄까 싶어 아이들에게 의논하니 평생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엄마가 생활비는 어떻게 벌 거냐며 되려 묻습니다. 어디 가서 설거지해서 먹고 산데도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를 그저 살림이나 할 줄 아는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눈물나게 서럽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은 하지 않으나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조론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남편과 아내라는 의무와 책임감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론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유명 방송인이나 연예인들의 조론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이혼한 것처럼 따로 지낸다는 것이 대중에게 꽤나 충격적인 뉴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때와 매우 달라져 버렸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2020년 기준 전체 이혼 사건 중 40%에 육박할 만큼 노부부의 이혼은 매년 무서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이혼 당사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한 명쯤은 있는 만큼 주위에서 누군가가 황혼이혼이나 조론을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그리 놀랄 만한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왜 노년의 조론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관계에서 있었던 수백 가지 못마땅했던 행동과 수천 가지로 비유될 수 있는 상대를 불편하게 여겨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농축되어 폭발하는 폭탄과 같습니다. 이혼을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혼남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평가에 위축감,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외로움 등 또 다른 스트레스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혼보다는 조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결혼생활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론은 완전한 별거가 아닌 파트너와 정기적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으로 서로 이해된다면 최초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어리든 장년이든 부모들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지닌 사회 경제적 능력을 계속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조건 중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나 넉넉한 경제적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것입니다. 조론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명망을 함께 누리면서 경제적 원조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보다는 조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결혼을 통해 쌓아올린 것을 끊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혼은 과거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인내하고 노력하였던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고 조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을 회피하기 위한 관계 회복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은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보면 멀어지고 싸울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당수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후회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자체적으로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혼을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숨막히는 갑갑한 관계에서 조론을 통해 둘 사이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장점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조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독신 시대로 돌아온 것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 늘 똑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취미나 여행, 운동, 학업 등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사회에서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가족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버텨보자며 조론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라도 부부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사랑은 모두 방전되고 남은 것은 불만과 원한만 쌓이게 됩니다. 조론은 이런 배우자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한 번 더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우자와 분리된 삶을 살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상대방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어 조론 후 다시 합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로서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론은 주로 노년층에서 황혼이혼 대신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이혼을 선택할 경우 경제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혼보다는 효율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조론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몇 년간 조론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는 경우 따로 살았던 기간 동안 각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조론으로 따로 살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물론이고 재산을 처분하는지, 은닉하는지, 명의를 바꾸는지 등을 알거나 저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론 합의를 하면서 재산 분할 합의도 해놓을 수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불확실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론을 하면 별도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편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조론 후의 삶은 더 외롭고 비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고독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해서 한 조론이라 하더라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이나 사고 시 의지할 사람이 근처에 없어 불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에는 갑자기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산다면 정서적, 육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불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로서의 법률상 권리 의무가 있다입니다. 조론은 혼인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부로서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는 다른 이성과 연애관계가 된 경우에 불륜이나 바람으로 간주되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조론을 선택하는 시니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조론을 위한 준비사항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식과 기간입니다.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조론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조론 중 상의해서 결정하며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조론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조론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 만남입니다.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해야 하며 조론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론을 고려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조론의 형태는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혼한 부부 마냥 서로 다른 거주지에 머물면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조론 후 살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이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를 보면 여성이 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가 더 일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나 차량 등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해왔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참고할 만한 것이 이혼 시 재산 분할 방식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각자 기여한 만큼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간혹 재산 분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남편의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아내의 재산은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남편과 부인 각 개인의 재산과 누구 소유로 볼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어가는 황혼이혼의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7억 원가량 되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3억 원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4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남편 재산 7억 원 중 40%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7억 원과 3억 원을 합산한 10억 원에서 40%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자신의 재산 3억 원이 있으므로 남편으로부터 1억 원만 더 가져오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적절한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를 혼인 기간 동안 성실히 해온 것이 인정된다면 최대 절반 가까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여 남편이 주는 대로 재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론을 하는 경우 어쨌든 혼인관계는 유지가 되는 만큼 부부간의 의무 역시 유지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양 의무인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집을 나가는 조건으로 남편이 조그만 아파트를 구매해주고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하였지만 생활비를 안 보내오는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부양 의무를 질 것인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배우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해주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혼재산 분할처럼 큰 몫을 떼주고 이후에는 각자가 알아서 생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 등 각 사안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식도 다 떠나고 배우자만이 남습니다. 나의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어서 연금이라도 받는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 조론의 장점도 있겠지만 부부는 정으로 뭉쳐서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이 정이 모래처럼 바삭거리며 떨어진다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조론이란 단어를 써가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결혼 생활 중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소통과 공감으로 부부 갈등을 서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